98번부터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8번, 버스 덕트 공사에서 도중에 부하를 접속할 수 있도록 제작한 덕트는 무엇이냐? 도중에 부하를 낄 수 있는 덕트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플러그인 버스 덕트죠. 99번, 다음 중 금속 덕트 공사 방법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에 안전을 우리가 고려하게 되면은 덕트의 말단은 열어놓으면 안 되겠죠. 덕트의 말단은 반드시 닫아야 쥐나 고양이나 혹은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0번, 플로어 덕트 공사에 의한 저하복내 배선 공사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또 이 문제가 계속 강조가 되는데 4번에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하였다? 안 됩니다. 5개용은 안 돼요. 반드시 5개용을 제외한 다른 절연 전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101번, 금속 덕트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가? 덕트는 몇 미터? 3미터. 근데 만약에 여기서 라이팅 덕트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때는 2미터가 됩니다. 102번, 사용전압 400V 이상 건조한 장소로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곳에 저하복내 배선 시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3번에 버스 덕트 공사가 공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3번, 금속 덕트 배선에서 금속 덕트를 조형제에 붙이는 경우 지점 간의 거리는 조금 전에 나왔었죠. 3m 이하로 되어야 됩니다. 104번, 버스 덕트 공사에서 덕트를 조형제에 붙이는 경우 지점 간의 거리는 역시 마찬가지 문제예요. 3m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105번, 저하복내 배선 버스 덕트 공사에서 지점 간의 거리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원래는 몇 미터예요? 원래는 3m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취급자만 그러니까 관리자만 출입하는 곳에 수직으로 붙인 경우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야, 조금 봐줘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야, 여기 일반 사람들은 오는 곳이 아니야. 취급자만 오고 그다음에 수직으로 되어 있어. 수직으로 오면은 가로면은 중력에 의해서 처질 수 있지만 수직은 그래도 조금 더 괜찮죠,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3m에서 그럼 좀 봐줄게, 몇 배, 딱 2배로 봐줄게. 6m로 늘릴 수 있게 됩니다. 답은 3번이죠. 106번, 금속 덕트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 덕트의 철판 두께는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1.2mm 이상이어야 됩니다. 107번, 플로어 덕트 공사에서 금속재 박스는 강판이 몇 밀리미터 이상 되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가? 1번에 2mm입니다. 108번, 금속 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몇 % 이하여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덕트에 전선을 넣게 된다면 그 덕트에는 20%밖에 전선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덕트에 넣는 전선이 일반 전선이 아니라 제어용 전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세력회로 약전류, 통신선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적일 때는 20%죠. 자, 109번, 버스 덕트의 부속품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4번의 커플링은 버스 덕트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110번,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한 저하복내 배선 공사 방법 중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3번의 덕트를 조형제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점 간의 거리를 8m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덕트의 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3m가 되죠. 111번, 저하복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버스 덕트 공사는 몇 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가? 자, 400V가 안 될 때는 3종, 400V가 넘을 때는 특3종으로 가게 되면 되죠. 답은 3번이죠. 112번,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한 저하복내 배선에서 금속 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몇 % 이하이어야 하는가? 1번에 20% 이하이어야 합니다. 113번, 버스 덕트 공사에 의한 저하복내 배선에 대한 시설로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번에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덕트에 제 2종 접지 공사를 할 것 되어 있는데 아니죠. 400V가 안 될 때는 몇 종이라고 했어요? 3종 접지 공사를 한다고 했죠. 114번, 버스 덕트 공사 시 사용 전압이 440V인 경우라고 합니다. 400V가 넘는 경우이죠. 자, 이때는 몇 종? 특별 3종 접지 공사를 하게 되죠. 3번이죠. 115번, 저하복내 배선의 플로어 덕트 공사 시 덕트는 제 몇 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가? 일단 플로어 덕트 같은 경우에는 400V 미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3종 접지 공사를 하면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116번, 다음 중 플로어 덕트 공사에 의한 저하복내 배선 공사 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자꾸 이 문제 나와요. 4번에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했다? 안 되죠. 자, 옥내용, 옥외용을 제외한 것을 사용해야 되겠죠. 117번,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한 저하복내 배선 공사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3번에 덕트를 조형제에 붙이는 경우에 덕트의 지점 간의 거리를 4m로 했대요. 아니죠. 몇 미터? 3m가 되어야 되겠죠.
118번. 600V 이하의 저압 회로에 사용하는 제 입을 잘 보세요. 비닐 절연, 비닐 시스인 경우에 약호가 뭐냐 물어보고 있어요. 뭐라고요? 비닐 절연, 비닐 시스인 경우에 1번의 VV. 119번. 다음 중 케이블 트레이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의 밀폐형 케이블 트레이. 120번. 특고압 지중 전선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미네럴 인슐레이션 케이블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MI 케이블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거는 특고압 지중선로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21번. 콘크리트 직매용 케이블 배선에서 일반적으로 케이블을 구부릴 때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굴곡부 안쪽의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원래 몇 배예요, 원래. 원래 케이블은 원래 공유로 반지르면 6배라고요. 근데 케이블일 때 단심인 경우 이때는 법이 더 강화돼서 8배 이상으로 구부려야 됩니다. 답은 2번이죠. 122번.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굴곡부의 곡률 반경을 원칙적으로 바깥지름 12배 이상으로 하는 케이블은 4번의 알루미늄 P 케이블. 123번. 옥내 저압 이동전선으로 사용하는 캡타이어 케이블에는 단심, 2심, 3심, 4에서 5심이 있다. 이때 도체 공칭 단면적의 최소값은 한 개는 최소 0.75스퀘어 이상 되어야 됩니다. 124번. 콘크리트 직매용 케이블 배선에서 일반적으로 케이블을 구부릴 때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굴곡부 안쪽의 반경은 케이블 안쪽에 몇 배 이상으로 되는가? 곡률 반지는 물어보고 있어요. 단심이 아닌 경우래. 만약에 단심이라면 8배겠죠. 그런데 단심이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6배가 됩니다. 답은 3번이죠. 125번. 캡타이어 케이블을 조영제에 시설하는 경우 그 지점의 거리는 얼마로 해야 되는가? 원래 케이블은 몇 미터? 2미터인데 캡타이어 케이블은 1m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딱 몇 가지 정리하고 돼요. 여러분 원래 덕트는 몇 미터라고 했어요? 덕트는 3m예요. 그쵸? 근데 혹시 라이팅 덕트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2m입니다. 원래 케이블은 몇 미터냐? 케이블은 2m예요. 네. 근데 이거 여기에 캡타이어 케이블이 된다. 그러니까 앞에 뭐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1m씩 빼면 됩니다. 이거는 1m입니다. 답은 1번, 1m 이하입니다. 126번. 400V 이상인 저압 옥내배선 공사를 케이블 공사로 할 경우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재 부분은 몇 종? 그러니까 400V가 넘는다고 했으니까 뭐 쉽죠. 몇 종? 특별 제3종이죠. 127번.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재 선정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4번의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4 이하로 해야 된다? 아닙니다.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1.4 이하, 이것도 문제네요. 그렇죠? 이하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안전율은 높을수록 좋은 건데 법에서는 얼마보다 더 높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죠? 128번. 저압 옥내배선에서 사용하는 전선의 굵기를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저압 옥내배선은요, 이번에 단면적 2.5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전선 사용하는 거 최고 작은 치수가 2.5스퀘어입니다. 2.5스퀘어 이상을 사용해야 됩니다. 129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접촉 우려가 있는 합성수지제 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얼마? 3.5cm 이하로 두께는 2mm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된다. 3번이죠. 130번. 합성수지 몰드 공사는 사용전압이 몇 볼트 미만의 배선에 사용되는가? 몰드는 뭐예요? 몰드는 플라스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쫄대 같은 거죠. 그렇죠? 전압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400볼트 미만에 사용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죠. 131번. 합성수지 몰드 공사의 시공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3번에 베이스를 조영제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1m마다 나사로 견고하게 부착하는 게 아니라 1m면은 이만큼마다 한 번씩 나사로 부착하는 게 아니라 한 40cm마다 한 2뼘 정도마다 한 번씩 여러분께서 부착해 주셔야 됩니다. 132번. 합성수지 몰드 배선 시공 시 사람의 접촉이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의 규격은 홈의 폭 5cm 이하, 두께 1mm 이상입니다. 133번.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의 시설 방법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4번에 합성수지 몰드 안에는 접속점을 1개소까지 허용한다? 합성수지 관이라든지 몰드라든지 금속관이라든지 절대 관 내부에서 전선의 접속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번이 답이에요. 134번. 400V 미만의 저압 옥내 배선을 할 때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에 시설할 수 없는 공사는 무엇입니까? 3번의 금속 몰드 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35번. 금속 몰드 공사는 몇 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가? 400V 미만에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3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덕트라든지 몰드 공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접지 같은 건 헷갈릴 필요가 없죠. 그쵸? 400V가 안 되면 3종, 400V가 넘으면은 특3종으로 가면 되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